안녕하세요. 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교차 경주, 부산 경주는 이변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경주는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선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저배당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편성 자체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변 없이 마무리가 되는 토요 광명 경주였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경주 잠시 한번 돌아보면 부산 1경주는 문재인의 후드미를 두고 이진원하고 박훈재가 싸우다 보니까 내선 파고든 공민규가 착순권 진입에 성공했는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전개로 흘러가다 보니까 솔직히 저로서는 적중하기 힘들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이경주가 아까웠었는데요. 박대한과 김기범을 공략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대한이 버티는 듯 했어요. 하지만 김기범이 부인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칼춤 나서면서 아쉽게 박대한이 김기범에게 역전을 허용하다 보니까 복승만 9.2배 만족하고 말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4경주는 분석 자체를 좀 잘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실수였었는데요. 성적은 좋았지만 최근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아진 박성현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는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다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박성현이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최순용을 중심으로 한번 노려봤습니다. 최순용의 이용이 최순용의 김성근을 공략했었는데요. 박성현이 빠진다면 원래 이용이와 최순용, 이용이와 김성근을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직선 취입이 좋은 이용이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고 뭔가 보여주겠다고 했었던 최순용으로 생각을 바꾼 것이 좀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생각을 바꾸면 아쉽게 마무리가 되는 경주가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바꾸지 말자고 항상 다짐을 하는데요. 배당을 생각하다 보면 또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좀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점, 바꾸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배팅하는 입장에서 저와 같은 실수를 좀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분석하기 전에는 초심의 자세로 임하자 다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자들이 빠진 일요 경주는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결승전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인정받는 경주도 있긴 하지만 각급별로 초반부 경주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경주, 일요 경주는 취입형 선수들보다는 아무래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들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고 경주 분석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메 선발급 1경주입니다. 백동호하고 오성균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호가 컨디션도 살아나고 있고 오성균도 취입력이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백동호가 긴 거리 나선다면 오성균의 직선 취입발이 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조용일이 어설프게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일을 활용해 나가면서 백동호가 승부거리만 조절해 나간다면 오성균의 취입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선수가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성균의 취입도 가능하고 백동호의 버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용일의 선전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광명 선발급 이경주는 이주아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전라권 선수들입니다. 임지춘하고 조창인이 조주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 임지춘은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남기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주아가 막형 선수들이 많은 경기에서는 완급 조절해 나가면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주아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조창인이라든지 임지춘의 취분 견제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메 선발급 3경주는 김준빈이 연이틀 희속감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긴 거리 나서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젊고 3.93 기아까지 높게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역 선배인 김창수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창수를 앞에다 둔다면 김준빈이 보여주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백전노장이죠. 허은혜가 홈이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메 선발급 4경주는 아무래도 강영목이 1위 경제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 점 때문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백장문의 취입이라든지 강량한의 취입 정도는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는 점 채평주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량한과 백장문을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영목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선발급 결승 5경주는 아무래도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안효원하고 금요 경주 때 안효원을 2착으로 밀어냈었던
김영진의 아무래도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안효은이 너무나 좀 몸을 사리다 보니까 막판 간발의 추입으로 취입 실패로 넘어서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회차만큼은 아무래도 승부욕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후배인 김현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김영진하고 김현이 20기 동기생 2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안효은이 특별승급 실패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선발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경주입니다. 연이틀 백동호가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마크한 작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성균은 전일 간발의 취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2차권까지 올라왔는데 점수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직전과는 다르게 오성균도 몸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백동호하고 오성균이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솔직히 오성균이 조금 더 높긴 한데 오성균이 이 점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취입형. 백동호는 묵직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 백동호가 긴 거리 나서고 오성균이 초반부터 편안하게 막해 나간 다음에 오성균의 직선 취입발이 충분히 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동호도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오성균이 백동호를 상대로 저치까지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백동호가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일이죠. 얼마 전에도 조용일이 한 바퀴 때려서 버텨내면서 머리까지 쳤습니다. 조용일이 이런 편성에서 먼저 주도권 잡아나가고 힘을 써요. 그렇게 된다면 백동호 앞에 조용일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타 출전하고 있는 조항우 끌어내가지고 받아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성균이 병주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조용일이 앞장서고 백동호가 마크에 나가면서 승부거리만 조절해 나간다면 오성균, 백동호 상대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기는 좀 빡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오성균의 취입발보다는 좀 백동호의 버티기 쪽에 우선하실 전략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조용일도 뭔가 좀 최근 들어서 훈련 좀 하는 것 같아요. 주도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12초 대 한 중반 정도만 끊어내준다면 3에서 4대만 끊어줘버린다면 백동호가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성균이 백동호 상대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용일이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 2번과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성균의 직선 취입발 쪽에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이죠. 2번하고 7번의 전법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2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2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반대로 백동호하고 오성균 거의 앞배당 비슷하게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맞대결에서는 아무래도 백동호가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성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연섭이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정연섭 몸싸움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성균이 가게 된다면 대타 출전하고 있는 조항우가 오성균의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4번입니다.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조용일이 땡겨주고 오성균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7번과 3번 정도는 7-4하고 7-3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묵직한 선행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백동호 선발급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날씨 풀리면 언제든지 우수 올라갈 수 있는 묵직한 선행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의 전략적 연합이죠. 복승 중심이라는 점 아무래도 2번과 3번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2주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강자 빠진 1호 경주만큼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묵직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주와 연대가 상당히 많아요. 정춘현이 있죠. 신용수가 있습니다.
김준이 있어요.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지춘의 추입발이라든지 조창인의 추입이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아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긴 거리 나서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이주아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주아의 뒷자리는 임지춘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지춘이 전주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전주팀 선수들 몸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팀 합류보다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올라오고 있는 전주팀 선수들에 대비해서는 임지춘의 몸 상태가 확실하게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이주아는 어차피 몰고 가는 작전보다는 힘을 쓰는 경주력 많이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임지춘이 받아서 뒤에 달려있는 선수 털어버리기만 한다면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1번하고 4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자칫 이주아는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재춘이 편안하게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라.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임지춘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조창인이 이주아의 뒤를 초반부터 물고 가거나 끌어내서 1번의 뒤를 확보해 나가게 된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4번입니다. 1번, 3번 두 차권이에요. 1번과 4번 쪽에 1번하고 4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주아가 기다리는 경주운영 펼쳐나갑니다. 임지춘이 아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힘을 써요. 힘을 쓰게 된다면 조창인이 몰고 가죠. 조창인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주아가 넘어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신용수를 이주아가 몰고 가게 된다면 신용수도 시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지춘이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조창인이 직선에서 추입발을 살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본다면 어차피 임지춘을 활용해 나가야 될 조창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조창인의 머리 가능성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3번하고 4번,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김주훈도 외선에서 날아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 4와 3, 7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주아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지춘과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조창인 차선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준빈이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희속감은 괜찮았습니다만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준빈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김준빈의 기아가 3.93입니다. 젊죠? 힘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주드럭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2초 때 초반 정도는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김준빈이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준빈이 아무래도 29밖에 안 되죠. 대부분의 선수가 40이 넘고 허운에는 또 6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준빈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빈의 뒤는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창수가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이 때리고 7번이 따라가는 작전이라든지 7번이 때리고 5번이 금일만큼은 선행이 아닌 직선에서 취입을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대 세력인 경상권 연합이에요. 5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5번하고 7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 쪽에 우선하시되 헌의 백전 노장입니다. 전일도 3차권까지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헌해가 3차기다 말씀을 드려서 깔끔하게 헌해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선에서 2차권까지 들어올 뻔했습니다.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하고 5번, 2번 두 차권이에요. 5번과 7번 쪽에 5번하고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김준빈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한데 김창수가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요. 김창수가 때리는데 김준빈이 몰고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치기 기회를 잡아 나가려고 했을 때 김준빈이 넘어서다 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창수가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우수에서도 선행 강자였었어요. 선발로 떨어졌다가 죽쓰면서 계속해서 이 점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점점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창수가 먼저 내선 잡고 버텨내면 김준빈이 넘어서다 퍼집니다. 김준빈이 빠져야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헌의 후미권 마크라든지 김성우가 힘을 쓰고 김창수가 몰고 와서 짧게 따는 경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과 3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빈이 시속감이 원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김창수와 동반 입상, 헌혜와의 동반 입상 두 차권 안에서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영묵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1호 경주만큼은 강영묵이 절대 강자인 것 같습니다. 딱히 들이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강영묵 1호 경주만 되면 선행도 가능하고 취입도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요 경주, 토요 경주 때는 선행 나서지 않으면 강영묵이 몸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1호 경주 때는 몰고 가서 취입도 곧잘 합니다. 힘으로도 버텨낼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강영묵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미를 두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백장문이라든지 발주대 점 살려나갈 수 있는 강양한 끌어낼 수 있는 차평주 정도가 후미권 마크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양한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주대치가 상당히 좋아요. 강양한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갈 때와 가지 못할 때 끌어내서 받아갈 때와 받아가지 못할 때 성적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잘 받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에 차는 또 몸싸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경제 중심을 3번과 1번 쪽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백장문의 저력이 무시할 수 없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3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라고 3호예요. 3위라고 3호 두 차권 3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강자 빠진 1호 경주만큼은 강영묵이 절대 강자로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도 강영묵이 타이밍을 재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 점 때문에 강영묵이 빠지게 된다면 노려봐야 되는 선수, 노려볼 선수가 바로 1번 강양한입니다. 힘을 써서 버텨낼 수도 있어요. 강양한이 가게 된다면 차평주가 끌어내서 받아가거나 백장문이 뒤에서 날아올 수는 있습니다. 1, 4나 1, 5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그래도 1호 경주만큼은 강영묵이 강해요. 강양한과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백장문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안효은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성현하고 여동환이 창원 B팀이죠. 여기에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는 문승기 3명의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여기에 김영진하고 고재필은 또 충청권 연합 가능합니다. 김영진하고 김현은 또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호흡 맞춰 나간다면 안효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안효은이 인천에서 훈련하고 있죠. 김현도 부천 경기 개인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장에서 아라뱃길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안효은하고 김현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김영진이 앞장섰어요. 안효은이 뒤에 있었죠. 헌데 경주 진행 과정에서 안효은이 마크를 놓쳤습니다. 결국 외선에서 날라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김영진을 넘어서지 못했었던 안효은 붙어갔었더라면 안효은이 충분히 김영진을 넘어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간격이 벌어졌었는데 직선에서 3.79 기아 가지고 회전력 활용 나가면서 김영진을 취입하려고 했었던 안효은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붙어만 간다면 안효은이 김영진 정도는 충분히 견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싸워봐야 좋을 일 없기 때문에 김영진도 머리가 아닌 이착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물론 안효은도 이착을 하면 무난하게 특별 승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2차권 생각하다가 경준전 펼쳐 나간다면 3착으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승
대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안효은이 신혼 때 2, 3년 동안 창원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뭐 여동항하고도 연합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유리할 것 같아요. 6번하고 7번입니다. 6번하고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긴 한데 복은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6번, 7번 쌍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현이 결승전에서는 힘을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도 낙차 후 출전했다가 결승전에서 힘을 써서 2차권까지 올라왔는데 안효은하고 김현이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6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6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현이 김영진하고는 20기 동기생이죠. 고재필이 충청권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 5번이 앞선에서 힘을 쓰고 7번이 몰고 갑니다. 그 뒤 3번이 물고 가거나 5번이 때리고 3번 그 뒤에 7번 있고 그 뒤에 6번이 있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김영진이 안효은을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안효은이 뒤늦게 날라오다가 몸싸움만 건딘다면 안효은이 외선으로 흘러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허리 부상 때문에 공백기를 가졌었던 안효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몸싸움은 힘들 것 같습니다. 금요경기 때도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안효은이 김영진의 마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3번이 때리고 7번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20기 완성 가능하죠. 여기에 외선에서 날라올 선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노성현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7번 중심으로 7-2나 7-3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전 안효은이 세다고 봐요. 솔직히 안효은 우세에서도 머리였었던 선수입니다. 3.79 가지고도 직전 두 회차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던 안효은이에요. 6번, 7번 주력 승부입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실 때 6번,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 극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왕채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PDF 다운받으시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경륜왕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교차경주인 부산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